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 장마도 심하고 지금 수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수면 장애나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렇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을 좀 많이 드시고 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비타민C 댓글 단 거를 좀 기준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놓은 댓글 중에서 제가 코멘트를 좀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보스보님이 9개월 전에 올리셨던데요. 여기 보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비타민 추천해 주셔서 구매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침마다 보틀에 아이스 커피를 담아서 먹고 있는데 혹시 커피랑 비타민C랑 같이 태워서 먹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밑에다가 그런 맛이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커피하고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같이 넣어서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역시 맛이 문제겠죠. 비타민C는 많이 새그러운 맛인데 커피가 갖고 있는 그 맛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은 그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마시지만 제가 비타민C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지만 같이 먹어본 적은 없지만 뭐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목적에 따라서 먹는다고 한다면 저라면은 이제 커피는 커피대로 즐기시고 비타민C는 비타민C대로 드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의언님 9개월 전에 이분도 제가 느낀 비타민C 메가도즈 효능 하루에 9에서 10g 알약으로 복용 중이시래요. 뭐 알약으로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 죽을 것 같았는데 사라진다. 피곤이 사라지셨다 그러고 안구 건조증이 좀 좋아지셨대요. 눈이 좀 건조했던 게 좀 호전되고 지루성 두피염도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좀 무뎌지고요. 비타민C가 갖고 있는 모든 효능을 다 누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가지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진짜 비타민C 영양제 효과 없다라고 근거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의사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본인이 직접 해보고 몸으로 느끼시길 바람.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비타민C 먹으면 효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드리는 조언은 충분한 용량을 드셨습니까? 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분도 지금 보면은 9에서 10g이면 많은 양이죠. 우리가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용량만큼 충분히 드셨기 때문에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9개월 전이네요. 킴 라이트 님이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런저런 나름의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효과가 좋다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의문이 되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또 문명수 님께서 선생님 저도 헤르페스가 심했는데 요즘은 안 나타나서 좋네요. 헤르페스는 본인도 힘들지만 남이 보기도 좀 그래요. 열심히 먹어봐야겠어요.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이런 헤르페스가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 질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을 때 제가 비타민을 두 가지를 꼭 추천하는데 그게 비타민 C고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분명하게 있어서 비타민 D 혈중 레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집니다. 유병률이. 그러니까 지금같이 코로나가 돌 때 비타민 D를 안 먹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비타민 D뿐 아니라 비타민 C도 충분히 하게 드셔주면은 비타민 C 자체도 백혈구 면역을 올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면역이 떨어져 생기는 헤르페스 같은 경우가 줄죠.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멘트를 해드리는데 구강 내 헤르페스 타입 1이나 항문 주변이나 성기 주변에 생기는 헤르페스 타입 2 같은 경우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이닝 님이 올리신 건데 중국산 비타민C 분말 복용 중인데요. 중국산이어도 괜찮나요? 영국산은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요.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기능의학자들 중에서도 좀 말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 분자 구조만 봤을 때 비타민C가 중국산이든 영국산이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저는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순도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그 안에 불순물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만 예를 든다면 오메가3를 아주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예를 들어서 3번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한 10번 하는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3번에서 나온 오메가3 안에도 오메가3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한데도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만 따지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얘를 정제를 잘 해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다 제거했어요. 중금속도 제거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하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제품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거는 똑같은 효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부담은 되지만 중국산 비타민C 안에 들어있는 것과 영국산 비타민C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는 똑같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불순물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녹여보거나 했을 때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중국산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물에서 녹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영국산 같은 경우에는 넣고 흔들면은 단 10초도 안 되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뭔가가 이제 결정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국산 같은 경우는 한 1, 2분, 2, 3분을 흔들어야지 겨우 녹고 5분, 10분 지나도 밑에 결정이 남아있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다 입증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뇌피셜로는 아스코르빅 액시드 성분 자체가 차이가 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만드는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들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비타민C의 효과만 갖고서 먹겠다고 하시면은 중국산 먹으셔도 뭐 별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겠죠. 뭔가 첨가돼서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중국산도 사서 먹어보고 나우푸드에서도 나온 것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지금은 뭐 굳이 뭐 제가 그렇게 뭐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굳이 영국산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먹을 필요가 없죠. 한 번 더 제가 먹는 거 한번 이거 좀 찌그러진 거는 뭐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찌그러진 걸 환자한테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닥터메가 비타민C 3000이라는 걸 먹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먹습니다. 그전에는 뭐 다른 녹십자 거도 먹고 다 해봤는데 일단 용량 차이가 커요. 기존의 거는 3g짜리 90호 정도 들어있었으면 얘는 120호가 들어있어요. 360g이 들어있는 거고 그거는 270g이 들어있는 거죠. 그램 차이가 큰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58,000원에 팔게 되는데 일단 용량이 더 크고 단가로 따지면은 그 그람당 금액이 더 낮기 때문에 환자한테 부담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데는 표시가 다 아스코르빅 비타민C 100% 적혀 있죠. 근데 얘는 영국산 비타민C 99.9%하고 치커리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아마 0.01% 정도 들어있는가 본데 이거를 이제 직접 이제 그냥 물하고 같이 이렇게 가루약 먹듯이 드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기존에 있는 비타민C는 여기 잘못하면 캑캑거리고 되게 먹기가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나마 목 넘김이 쉬워졌대요. 이 치커리 추출물이 좀 들어가면서 좀 순화시켰나 봐요, 맛을. 그래서 먹기가 훨씬 더 순하다, 먹기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함부로 딱 먹기 되게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비타민C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99.9%가 아스코르빅 애시드니까 거의 뭐 그대로 먹어도 되고 뿌리 추출물이면 대부분 다 이제 항산화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걸 목적으로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두 가지 목적. 기존에 판매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람당 단가가 좀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목 넘김이 좀 편하고 삼키기가 좀 쉽다라는 것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홍혜라님 영상과는 다른 내용의 질문인데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요즘 병원에서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배옥 주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뭐 TV에서는 되게 이런 걸 주로 까는 내용으로 방송을 많이 하죠. 뉴스에서도 효과 없는데 병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한테 준다.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간혹 가다가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남들이 쓰니까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쓰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기능의학자들은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약물에 대한 모든 어떤 약물의 이펙트를 다 알고 이 약을 어떨 때 쓰면 이 환자한테 효과 좋은지를 다 알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한테 이걸 하세요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기반으로 이 환자한테 이런 수액을 맞을 때 이 성분을 넣어줬을 때 이 환자가 좋아질 거라고 어떤 과학적인 에비던스 갖고서 투여하는 거지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서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그냥 이걸 이게 광고에 현혹이 돼가지고 뭐 신데렐라 맞으면 좋대더라 하면서 그냥 막 맞고 이러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자의 선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이 환자한테 필요하다, 맞을 수 있겠다, 또 맞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럴 때 맞으시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영상 보고 비타민C 나우푸드 거 구매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서요. 왜 잘못했어요? 먹을 수 있죠. 푸어 버퍼드 소듐 아스콜베이트 비타민C 파우더. 이제 좀 알겠어요. 소듐 9%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걸 메가도즈로 먹어도 될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3에서 6g 정도 이상을 먹는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소듐의 양이 내가 매일 먹는 염분 섭취할 때 들어오는 소듐의 양을 계산을 한다면은 그렇게 뭐 오버도즈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든 게 아마도 이제 맛이 아마 이거는 새그럽지 않게 만들었을 거예요. 시지 않게 만들어서 먹기가 좀 편하게 나온 거라서 굳이 이거를 뭐 잘못 샀다고 안 먹지 마시고 뭐 복합해서 먹을 수도 있죠. 이것만 먹지 마시고 다른 비타민C랑 섞어서 먹어서 일단은 사놓은 건 다 먹는 게 좋겠죠. 비타민C 효과는 거의 똑같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이님, 선생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도 고용량으로 복용해도 될는지요? 임산부에 대한 질문도 제법 많기 때문에 한번 드릴 거예요. 임산부라고 고용량 비타민C를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데, 엄마가 먹어서 좋은 비타민C가 태반을 통해서 애기한테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애한테도 비타민C가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아기가 출산한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엄마 몸에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공급받다가 출산하고 나서 비타민C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리바운드 스컵이라는 개념으로 괴혈병 자체가 처음에는 비타민C 결핍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고용량이 들어오다가 떨어져도 갑자기 이제 이게 결핍된 것처럼 내 몸이 느끼면서 이게 어떤 괴혈병 같은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리바운드 스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가장 편한 거는 태어나서 아기한테 분유 주거나 우유 줄 때 거기다 비타민C를 태워서 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제가 손주를 낳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진 아기가 나올 것 같고 아기가 나중에 커서도 면역도 좋아지고 더 건강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산모들이 안 먹는다? 과연 그게 옳은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저라면은 나중에 제가 아들이 장가를 가서 내 며느리가 자녀를 낳았다 하면은 며느리한테 비타민C를 하루에 6g 이상을 꼭 먹게 저는 권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아기한테도 저는 비타민C를 계속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채연님, 저는 유방암 환자인데요. 비타민C 고용량 정맥주사요법으로 60g을 주기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파우더용으로 물에 타서 수시로 마셔야겠습니다. 암 환자인 저는 일일량을 더 많이 어느 정도씩 타서 마시며 수시로 공복도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혈액으로 투여하는 비타민 C와 경구로 먹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로 맞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경구제로 먹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큰 오산이고요. 그래서 경구제는 그냥 저희들이 기능의학자들이 추천하는 기본적인 용량 3에서 9g 정도 또는 좀 더 오버해서 먹는 분이 12g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서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드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타민C를 먹는 목적 자체가 단순하게 암을 치료하거나 암을 이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비타민C가 갖고 있는 제가 강의 올렸던 비타민C 8가지 기능의 메인 기능들을 다 내가 누리고 싶을 때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시는데 물에 타서 먹을 때 비타민C를 공복에 먹는 경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다음에도 이제 댓글이 나올 것 같은데 공복에 드시면은 속이 쓰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비타민C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장의 문제인 거죠. 그럴 때는 비타민C를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위장을 치료하셔야죠. 그래서 위장을 기능의학자한테 맡기셔서 치료받으셔서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투여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몸을 만드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은희님, 나눠 먹으면 빈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먹을 때마다 음식을 좀 먹어야 할 것 같네요. 이분도 아마 위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조차도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지 비타민C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위장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 병기님, 이분도 속 쓰리지 않네요. 이 병기님도 아마 속이 안 좋아요. 위장이 안 좋아서 제가 위장 치료하라고 자꾸 조언을 하는데, 이게 비타민C 먹고 속 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빨리 기능의학적인 위장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김안젤라님, 저는 비타민C 복용하니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알약인데도 위장이 아프네요. 알약이니까 당연히 아프죠. 알약이 훨씬 더 위장 장애가 더 심합니다. 가루보다. 4천 정도 복용하다가 요즘은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타민C의 그 좋은 효과를 못 누리시면서 위장이 불편하다고 끊는다? 그럼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거를 끊는 거니까. 나쁜 걸 끊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빨리 이런 분들은 위장 치료부터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비타민C를 알약으로 드시지 말고, 아니면 알약으로 먹겠다고 하면은 밥 먹고 바로 드세요. 그럼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그게 싫으시면 이제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저처럼 이제 나눠서 마시고요. 그래도 위장에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이 불편하시면 빨리 위장 치료 하시는 게 답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밑에 제가 따로 이제 코멘트를 한 것들은 제가 언급을 잘 안 했고요. 제가 이제 언급을 못했던 부분들 중에서나 여러분께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지금같이 더운 계절에 땀 많이 흘리시고 하실 때 전해질 부족하지 않게 염분 섭취 적당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 섭취도 하루에 3리터 가까이 좀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타민C나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되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